자,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정준환의 부동산 마인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갈비탕에 고명으로 장미꽃과 허브를 뿌렸다면 어떨까요? 부동산도 과한 욕심은 역효과다 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늘 실패만 하게 됐던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주변 지인들은 뭐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오르고, 본인은 정반대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친구가 산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친구분 따라서 좀 무리해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문제는 매입한 게 또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친정에서 돈을 빌리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하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상담으로 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사무실에 있기가 이제 답답해서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이제 시골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공기도 맑고 뭐 탁 트인 시야, 바쁜 일상에서 탈출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면 이곳에 집을 마련해서 출퇴근도 한번 해볼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땅값이 워낙 싸니까 예쁘게 집을 꾸며서 살면 나도 이제 생활의 여유를 느끼면서 살지 않을까, 답답한 서울보다는 노후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했었죠. 한 2, 3일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한 4일째 되던 날부터 점점 불편하게 시작하더라고요. 워낙 인정도 없고 인적도 없고, 또 슈퍼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돼요.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노후된 집들도 굉장히 많고 빈집들도 또 많더라고요. 어째 이곳에 살면 젊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까요? 많은 분들은, 서울에 살던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 시골에 있는 집은 이제 불편해서 싸지만 투자자, 이렇게 무언가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사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팔려고 할 때 잘 안 팔리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면 불편해도 재개발, 오히려 불편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 건강을 생각해서 공기 맑은 시골에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르지 않더라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적극적인 어떤 투자를 위해서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처럼 이제 개발하면 큰 이익을 부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시골의 주택이지만 주변이 도시개발을 한다면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것도 있고, 물론 개발을 하는 곳이 아니라면 황금성은 많이 시골 주택은 떨어지겠죠. 재개발 재건축 또한 개발이 확정되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가격도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과연 가격이 올랐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게, 누군가가 사줘야 이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 강의 때 자주 하는 말이, 아무리 올라도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내가 이익 본 거지,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이익 본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개인마다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전 처음 투자하는 분들에게 대중적인 이런 것들을 매입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대중적인 그런 주택을 매입했고요. 가급적 가격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이제 남향이기 때문에 남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팔고자 할 때 쉽게 팔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은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그런 물건은 아니잖아요. 사는 건 내 맘이지만 파는 건 또 내 맘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요. 예전에 동생에게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요. 제 동생은 이제 삼남매를 키워요.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워낙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집이 좁아서 좀 큰 집으로 옮길까 생각한다고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집도 내놓으려고 하고 좀 더 큰 집을 보러 이제 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한 주택이 마음에 들더랍니다.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 가격은 조금 비싼데 인테리어가 잘 된 곳이라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해서 이제 구경을
같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집을 꾸몄다는 거죠. 출입구 들어갔을 때부터 주방, 또 그냥 벽지, 거실 이런 데들이 되게 원색으로 돼 있더랍니다. 화장실 타일도 너무 좀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거 수입 타일이고요. 벽지도 이것도 수입이고요. 수입 주방 싱크대고요. 돈 진짜 많이 들였습니다. 저 너무 아까운데 지금 매도로 팔려고 내놓은 건데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동생이 샀을까요? 결론은 아니었죠. 아무리 비싼 자재도 동생의 취향은 아니었던 거죠. 음식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한국 음식에 이제 완성된 음식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고명이라는 걸 얹어 놓잖아요. 뭐 달걀이라든가 고기, 채소들도 놓고요. 견과류도 놓는 경우도 있고요. 과일도, 뭐 꽃도 이런 것들 위에 얹는 거를 이제 고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잔치국수를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김가루라든가 달걀지단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전 이렇게 부침 이런 것들은 붉은색 실고추, 파란색 실고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얇게 썰어서 얹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갈비탕 같은 경우는 갈비가 좀 많이 들어가야 좋은데요. 질기면 또 갈비탕은 맛이 없어요. 이런 갈비탕 같은 경우는 밤, 대추, 인삼 이런 것들 넣고, 그리고 맨 위에는 달걀지단 흰색과 노란색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지단을 붙인 다음에 얇게 썰어서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독특한 주방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고집도 센 주방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분의 특성은 무언가 뭐 갈비탕도 남들하고는 달라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갈비탕에다가 예쁘게 오렌지들 슬라이스 썰어가지고 올려놓고 장미꽃도 이렇게 놓고 허브향을 이제 좋아하니까 허브향을 좀 이렇게 뿌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본인의 취향인 거죠. 자, 갈비탕 하면 어떻습니까? 구수하고 진한 국물 이런 것들을 생각한 사람한테 뭐 향도 그렇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죠. 뭐 고명이라 거기에 있는 고명, 뭐 오렌지를 걷어내고 허브를 살짝 떠냈다 하더라도 국물에 벌써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걷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자, 부동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동생처럼 주인이 비싼 돈을 지불해서 대중적이지 못한 인테리어를 자기 만족 때문에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죠. 인테리어 잡지를 보면 독특한 컬러에 특이한 인테리어 소품이 나와 있죠. 사진을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은 유행에 지나면 금방 실증이 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힘 조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너무 과한 건 부족함만 못하죠. 과유불급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음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지 않나, 이렇게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부동산 투자로 과한 욕심은 역효과를 부른다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정보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